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고민과 준비. 이런 긴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인데요. 미래라는 것은 과거이거나 지나간 시간이죠. 또는 오늘 내가 지나가게 될 시간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는 것. 그게 이제 미래일 텐데요. 이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시간조차 모자란 것처럼 미디어와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유익한 걸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의 시선에는 이상해 보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먹방. 도대체 왜 저렇게 먹나? 굶는 애들도 많은데 저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어른들도 있을 거고요.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서 깔깔대고 있으면 저건 또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열심히 욕을 해가면서 게임을 해설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대체 왜 저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부모들이죠. 이유는 단순해요. 언젠가 나의 아이들에게 닥칠 시간 고갈 현상을 걱정하는 겁니다. 물 부족, 에너지 부족. 세상에는 넘치는 자원도 많지만 부족한 자원도 천지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대목들을 굳이 뉴스에서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인간의 생존이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 지구라는 별이 무한히 자원을 내주지 않듯이 인생 역시 사람에게 무한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언젠가 정작 긴 시간을 들였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해서 망연자실할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들 중에 부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으면 좋았겠다라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봐라. 진짜 이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무언가를 즐기는 모습, 특히 어떤 거 하나에 몰두해서 하루의 반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꼴을 보고 있질 못해요. 왜냐? 그런 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들이는 시간만큼 책도 읽어줬으면 좋겠고 공부도 해주기를 바라고 그 밖에 뭔가 생산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미래에 도움이 될 법한 일들도 조금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의 시간은 그런 식으로 소비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외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즐겨라라는 말을 할 때의 속뜻은 대체 뭘까? 저 예에서 즐겨라라는 말은
인생을 그냥 통째로 흥청망청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것을 세상 앞에 내놓는 순간에, 예를 들면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주어지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즐길 자격이 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긴장을 풀고 모든 걸, 네가 지금까지 연습해온 모든 걸 마음껏 긴장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미디어의 독성을 아주 잘 알아요. 이건 뭐 예전에 나치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죠. 미디어의 독성. 미디어가 독이다. 독이 될 수 있다.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독성을 지닌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능이라든지 개그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미디어들, 짧게 생각하고 바로 보자마자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락함에 사람을 취하게 만들면 통제하기 쉬운 인간들이 늘어납니다. 그 반대로 진지하게 무언가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진지충이라는 말로 벌레를 만들어서 밟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지배계층 앞에 아주 근사한 식탁을 차려주는 거죠. 바보 국민들을 쭉 깔아주는 거죠.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와주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을. 그래서 외국의 부모들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세대들한테는 즐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앞으로 즐길 수 있는 세월보다 고통의 세월이 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외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들 중에 두 번째 부러운 것은 너 자신에게 도전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도전하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전의 대상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은 도전의 대상을 낯선 맛, 여기서 낯선 맛이라는 건 새로운 요리나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거, 몸에 좋은데 잘 안 먹는 당근, 마늘, 파, 양파, 그런 몸에 좋은 채소겠죠. 그런 맛에도 도전을 해보고 새로운 경험, 풀지 못한 문제, 어려운 상황, 이런 걸 정의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에게 도전해 라는 표현에서 도전의 모든 대상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인내심,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모자란 능력, 자신의 짧은 경험치, 자신의 어리숙한 똑똑함, 자신의 편협한 사고방식, 자신의 찌질한 용기, 자신의 저질스러운 체력, 도전의 모든 대상을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진실한 팩트고 도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시각일 겁니다. 인간은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상황적 정의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걸로 문제도 덩달아 해결해 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이루어낸 문명의 여러 면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나를 이겨내는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는 다양한 죽음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들이 많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암, 심지어는 어떨 땐 가벼운 독감에도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오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정신은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오늘 심은 사과나무가 맺은 열매를 먹을 날이 올 거라는 긍정과 준비의 철학인 셈이죠. 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를. 살아있다면 반드시 맞이하게 될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필수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즐겁게 하는 미디어들에 들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내일을 위한 준비에도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일도 이어지고 1년 후에도 이어지고 10년 후에도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폭풍처럼 다가오더라도 잘 준비해온 사람들의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